자,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는 그럼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고객들에게 중개 의뢰를 받고 임정활동을 하고 계약을 작성하고 계약금을 주고받고 거기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주고받고 더 나아가서는 관련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하라고 안내해 주는 것, 또 하나는 임대차 신고를 하라고 안내해 주는 것, 과연 여기까지가 개업 공인중개사의 역할의 전부였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자, 첫 번째 전세 사기의 유형은 전입일자를 이용한 사기입니다. 자,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보장을 받으려면 대항력이라는 것이 있어야겠죠. 대항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라는 것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아주 커다란 문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십수년 전부터 이런 문제가 존재해 왔습니다. 대항력의 발생 시기는요, 이길 0시부터 진행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날 대출 신청을 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대출은 먼저 실행이 되는데 전입신고는 다음 날 실행되기 때문에 순위 관계에 있어서 세입자가 밀려나가는 이러한 식의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고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해 왔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제 와서 이러한 식이 문제가 된다라는 사실을 하고 있고요. 이제 와서 제도의 개선을 고려해 보겠다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처럼 모든 것이 전산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전입신고의 효력을 다음 날부터 발생하게 하는 것이 과연 은행을 보호하기 위한 건지, 불쌍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지, 가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건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지, 이 부분 먼저 정확하게 짚고 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입신고 관련된 부분들은 신고하자마자 즉시 효력이 발생되게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 순위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사실 은행이 더 많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은행은 법무팀도 있고 소송도 할 수 있고 채권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더 좋은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좀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의 발생 시기는 전입신고한 당일로부터, 그리고 차라리 등기는 어차피 신청하고 접수가 되고 실행이 되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를 접수일이 아니라 등기가 격려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것도 오히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 가지 불만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은행 아닐까요? 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의 제도 개선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자, 최근에는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전출하게 되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사기가 큰 이슈가 됐습니다. 내용인즉슨요, 나도 모르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고 전세를 들어가서 살고 있었는데요, 임대인이 제3자와 짜고 나의 주민등록을 다른 집으로 이전시켜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가능할까? 저도 당황해서 봤더니요, 동거인 신청을 해가지고 주민등록 이전을 하는 것은 복잡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단한 서류들만 구비하면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와, 이 얘기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전 상태, 처음 상태로 되돌림으로써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긴 했으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런 사람이 과연 이 사람 하나겠느냐라는 거죠. 실제는 더 많은데 제대로 확인을 못해서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여기에 착안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는 그럼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 중개란 고객들에게 중개 의뢰를 받고 임정 활동을 하고 계약을 작성하고 계약금을 주고받고 거기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주고받고 더 나아가서는 관련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하라고 안내해 주는 것, 또 하나는 임대차 신고를 하라고 안내해 주는 것. 과연 여기까지가 개업 공인중개사의 역할의 전부였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소비자의 관점에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로 하여금 무언가 좀 더 안전하게 중개 거래를 하고 안전하게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할 수 있다면 그러한 방법들을 찾아서 안내해 주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과연 있을까? 라는 거죠. 자, 이처럼 임대인이 제3자와 짜고 내 주민등록을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내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정부24에서 통보 서비스라는 걸 신청하실 수 있고요. 비용은 무료입니다. 그러면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표 관련된 부분이 진행이 되면 통보를 해주는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신청만 하면 즉각적으로 주민등록에 변동이 생겼을 때 문자로 통보해주는 서비스를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고작 2만여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에 의한 피해 때문에 두려워하는 세입자들을 위해서 당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임대차 신고 그리고 정부24에서 주민등록이 이전되지 않도록 내가 미리 알 수 있는 이러한 통보 서비스를 미리 신청해 줌으로써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역할을 조금 더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요.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나는 전세 사기에 더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려줄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차별화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겠죠. 자, 이러한 방법들을 찾아가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통해 이 전세 사기의 문제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소비자의 관점에서 조금 더 많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더 많아요. 왜 가만히 있냐고. 왜 맨날 두들겨만 맞냐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고객들에게 알리는 게 이게 왜 문제냐고. 문자 하나 보내주면 끝나는 것을 왜 그거조차를 안 하냐고. 그래서 맨날 이 말도 안 되는 그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진짜 억울한 일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거. 참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로서 해야 되는 의무는 아니지만 공인중개사로서 소비자를 보호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라는 점에는 아마 많은 대다수의 공인중개사가 다른 의견을 가지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또 볼까요? 깡통전세에 의한 사기 방법입니다. 자, 이것도 봅시다. 자, 깡통전세가 뭐예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신탁회사가 연루되어 있는 케이스를 얘기하는 건데요. 신탁회사에다가 소유권을 넘긴 다음에 은행에 대출을 받아요. 신탁회사로. 그 다음에 이자를 갚지 않아요. 그래서 경매로 집이 넘어가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이러한 케이스가 후순위 세입자로서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발생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통 깡통전세 사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래서 신탁회사의 소유권을 넘기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자주 쓰는 수법이 뭐냐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미뤄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을 요구하는 임대인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 계약을 해야겠습니까? 하지 말아야겠습니까? 이게 하지 말아야 되는 계약이잖아요. 이상하잖아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당장 하나의 계약이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계약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약서 다 쓰고 다 확인하고 이상 없냐고 물어봤는데 나중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내일 진행하면 안 되겠냐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다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계약서 회수하고 찢어버렸어야 되는 건이에요. 이런 건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적이라고 그걸 끌려가냐는 거죠. 절대 있어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계약이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바로 깡통 전세에 의한 사기라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되겠죠. 자, 또 봅시다. 이중계약, 중복계약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면요.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관련된 부분들은요. 과거로부터 오래전부터 있어 왔었던 문제인 거예요.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작정하고 사기치는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우리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이거 완벽하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오래도록 같은 지역에서 오래도록 중개업을 하셨던 분들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중계약이나 중복계약의 문제에 휘말리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일면식이 있고 잘 아는 임대인, 어느 정도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임대인, 이러한 사람들하고 왜 계약을 위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사실상 발생되지 않은데요. 요즘처럼 전세보증금이 굉장히 커서 계약금 자체가 굉장히 많은 케이스, 요 케이스 문제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중계약이나 중복계약을 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계약금 10%만 가지고 가서 여러 사람이랑 계약을 체결을 해서 그 계약금 10%, 계약금 10%, 계약금 10% 결국 이거 갖고 먹튀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저도 이거 하다 보면 뭘 느끼냐면 전세 계약의 경우 대부분은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중계약을 하고자 하는 임대인들은 중도금을 요구하는 임대인들이 많아요. 그래야 중도금까지 같이 튀어야, 그래야 어차피 튈 거 이득은 최대한으로 챙기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전세 계약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 중도금을 과하게 요구하는 임대인이다 라고 한다면 정상적이지 않은 계약이기 때문에, 즉 통념에 의해서 관례에 따라 진행되는 계약이 아니므로 여러분 이 계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얘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 이 점 분명하게 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식의 요구를 한다면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정확하게 계약에 관련된 문제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공제사고로 연결돼서 여러분에게 피해가 가는 일을 방지하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했다는 것을 판사에게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요. 관련된 부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 아래에서 임대차 계약에 중도금이 지급되는 계약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점, 이 점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실제 이러한 사기들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전세 사기는 정말 유형이 다양하죠. 위반 건축물 사기입니다. 위반 건축물이라는 거는 과거에는 주택을 위반 건축물로 용도를 바꿔서 사용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5년만 부과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으나